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지금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특히 게임이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 고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대체 언제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까? 이 반등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그런 이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 대통령이 일단 오는 14일부터 시작해서 APEC과 G20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요.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지금 현재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다면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거의 2년 만에 만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 발표를 내놓고 줄줄이 미끄러지고 있는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게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프트업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5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0%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크게 하회를 했고요. 미스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주요 IP 쪽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니케가 마이너스 11% 그리고 스텔라블레이드 역시도 마이너스 12.7%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주요 IP 막 흥행을 해야 되는 게임들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굉장히 신호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 출시 일정이잖아요. 최근에 니케가 중국 판호를 발급을 받게 되면서 우리 최대한 중국 출시 빨리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뤄졌습니다. 이 니케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 1분기에 출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아쉽게도 한 개 분기 미뤄져서 2분기에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맥쿼리 증권사 쪽에서 이 시프트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25%나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NC소프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적자 134억 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적자로 전환을 하게 된 게 12년 만의 일이었다고 해요. 펄어비스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나 영업 적자 피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검은 사막의 차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사막 역시도 출시가 연기되게 되면서 국내 증권사 한 곳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 주가를 11.7%나 하향 조정을 했고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최저 TP가 33,000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것을 여실히 느껴갈 수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7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가 130억이었죠. 거의 반토막밖에 되지 않는 수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원래 12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7만 원까지 이렇게 41%나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광군제가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나갔죠. 그만큼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좀 반등에 나서줄지 않을까 기대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하나 체크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이야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에서 유상증자를 결국에는 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속보로 들려왔더라고요. 한 11시 50분께 들려왔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12월 30일에 일반 공모 방식을 통해서 유상증자 2조 5천억 원가량을 조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금융감독원 측에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라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효력이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최윤범 회장이 컨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 상황 변화하는 거 예상을 못했다. 우려를 키웠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상증자 철회하겠구나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결국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분이겠죠. 어제 MBK 영풍연합 측에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 1.36%를 추가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의결권 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연합 측에서 45.42%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윤범 회장 측은 39.5%
0.5%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 둘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5% 이상 차이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남은 임시주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놓고 의결권 대결을 펼친 전망입니다. 임시주총 같은 경우에는요, 이르면 연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열릴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살펴봤더니 이렇게 유상증자가 철회 결정 전에는 한 3%가량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결정이 되자마자 하락 전환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10% 가깝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개를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리비안입니다. 이 폭스바겐과 리비안 이 두 회사가 합작 법인에 대한 투자 규모를 한 58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게 됐습니다. 합작 법인은요, 이번 4분기 안에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리고 간밤 미증시에서 10% 가깝게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대원화성과 에코캡과 같은 종목이 장중한대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BTS와 블랙핑크가 컴백을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던 중국향 앨범 감소 현상이 조금 일단락되지 않겠냐, 반등에 나서주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있고요. 무엇보다도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무려 3억 뷰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 속에 YG 플러스가 장중한 때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종목 모두 다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원자력 발전 쪽입니다. 여야가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83억 원 규모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요,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도 1억 원가량 증액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오늘 G2파워가 정말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개별 호재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회장의 지분을 글로벌 펀드에 매각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